일단은 컨텐츠 마케팅하고 가장 이제 대비되는 게 저는 이제 퍼포먼스 마케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부분 많은 분들이 스타트업을 하시면은 처음 시작했을 때 우리 걸 뭔가 알려야겠는데 둘 중에 하나를 보통 선택을 하시거든요. 우리가 컨텐츠로 어떻게 마케팅을 막 태울지 아니면 퍼포먼스 마케팅을 하면서 효율을 올릴 수 있을지 이런 고민들을 사실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근데 기본적으로 저는 콘텐츠 마케팅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저비용 고효율의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퍼포먼스 마케팅이라는 거의 대상은 주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 이런 데들이잖아요. 저도 사실은 카카오에서 예전에 일을 했었고 플랫폼을 운영했던 사람 입장에서 어느 정도 수준의 효율은 절대 플랫폼이 원하지를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로아스가 막 2000%씩 나오는 마케팅 전략이 있다? 저는 그거는 거의 없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기본적으로 퍼포먼스 마케팅에서 그런 틈이 발견이 되는 순간 플랫폼은 굉장한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쁘게 말하면 이제 어뷰징이 되는 거죠. 그에 반해서 컨텐츠 마케팅은 진짜 제대로 할 수 있는 한 명 정도의 담당자만 있어도 되게 좋은 효율을 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우리 서비스를 되게 비용 좋게 한번 탁 띄우려는 욕심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콘텐츠 마케팅에 좀 더 집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 원소스 멀티 유지라는 게 어떤 종류의 컨텐츠나 해서 좀 다르긴 하지만 한번 만들어 놓은 컨텐츠는 저희의 디지털 자산이 되기 때문에 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처음에 이제 카카오 스토리라는 플랫폼에서 저희가 컨텐츠를 시작을 했었고 그 뒤로 나중에 이제 페이스북도 처음 페이스북이 막 뜨기 시작했을 때는 페이스북에도 저희가 만들었던 디지털 컨텐츠를 많이 활용을 했고 그 뒤에 유튜브 내려갈 때는 또 영상 쪽으로 좀 더 활용을 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번 제가 이런 좋은 디지털 자산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새로운 플랫폼들이 계속 뜰 때마다 저희가 그걸 가지고 새로운 시도들을 계속 할 수 있다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온드 미디어인데 만약에 저희가 컨텐츠로 이렇게 유저를 많이 모아놓지 못했다면 어떤 걸 해도 사실은 할 때마다 이걸 어떻게 뿌릴 거야 되는 비용이 계속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런 다양한 실험 같은 데서 굉장한 제약이 있었을 텐데 그래도 저희가 자체적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에 이제 구독자를 많이 확보하면서 어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우리가 런칭 코스트를 거의 제로에 가깝게 되게 다양하게 시도해 볼 수 있었다는 점. 하우트인데요. 일단 핵심 주제인데 저는 약간 주제를 처음에 잡을 때 너무 우리가 생각하는 바로 이 접근 가능한 마켓 말고 조금 넓은 TAM 정도로 좀 보고 주제를 선정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서 확장을 카테고리를 하지 않고 너무 이렇게 좁혀서 자기 사업에만 딱 포커싱을 해서 하시면 대부분 가장 큰 실수로 범하시는 게 고객이 듣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만 해요. 진짜 내가 막 하고 싶은 얘기들 뭐 이런 것보다도 고객이 진짜 궁금해하고 알고 싶어하고 들었을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얘기들이 뭘까를 좀 더 주제로 삼으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맥락에 맞는 톤의 매너도 사실은 그 정도로 고객은 이 채널, 이 주제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에 대한 게 어느 정도 의인화 수준까지 좀 가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어떤 주제로 내가 어떤 관심이 있을 만한 얘기를 어떻게 해주는지 이거를 그림을 잘 그려서 시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플랫폼 선정하고 이제 채널명인데 먼저 플랫폼 선정은 항상 쓰는 표현이거든요. 연날리기를 잘할 수 있는 법은 그냥 바람이 많이 부는 언덕에서 날리면 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연을 잘 만들면 연날리기를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착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실제로 약간 내려가고 있는 플랫폼이나 구독자가 늘지 않는 플랫폼에서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사실은 안 느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요. 이 바람이라는 게 꼭 플랫폼의 성장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의 니즈하고도 아까 결합이 되는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이제 집중의 시간이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게 뭐냐면 뭐 낚시할 때 이렇게 찌가 움직이는 느낌 그런 것처럼 뭔가 고객 반응이 똑같은 거 올렸는데 예전하고 좀 다른데 뭐 댓글도 좀 다르고 구독자가 왜 갑자기 뭐 1000명씩 1500명씩 늘지 이런 느낌이 들었을 때 사실은 그때 다른 거 약간 중단하고 여기에 뭔가 좀 올인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제 채널명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채널을 키우는 시점에서는 저는 오피셜 약간 되게 반대하는 이미지예요. 오피셜 같은 거 하지 마시고 진짜 고객이 이 채널명만 들어도 앞으로 여기는 어떤 콘텐츠들이 나올 것 같다는 걸 상상할 수 있는 그런 제목 같은 걸 잘 지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장에 들어가면 이제 지속적인 운영인데 저희 항상 그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 가장 신화적인 이야기는 항상 린 스타트잖아요. 뭔가 가볍게 시도해보고 MVP를 적용을 해보고 키운다 전략을 사실은 굉장히 많이들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린하게 시작하면
리난 결과만 나온다가 사실은 콘텐츠 쪽은 좀 그래요. 콘텐츠는 비용은 리나게 잡으시는 게 맞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을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할 때마다 막 500만 원씩 들면 당연히 못 하겠죠. 돈이 없는데. 근데 비용은 어떻게든 리나게 전략을 짜는 건 좋은데 대신에 전략은 누가 봐도 이 콘텐츠 보고 이런 댓글 달리겠는데 여기다 댓글이 달리면 이렇게까지 하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퍼뜨려야겠는데 어느 커뮤니티에 알려야겠는데 이것까지 좀 전략을 되게 딥하게 짜셔야 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콘텐츠 형태도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요새는 뭐 비디오 아닌가요? 뭐 비디오로 무조건 해야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를 해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거를 제가 왜 지속적인 운영하고 엮어서 하냐면 비디오 운영 같은 경우 대부분 자체 역량이 안 가지고 계시니까 막 외주에 줄 생각을 하시니까 기본적으로 운영이 좀 불가능하신 경우를 되게 많이 봤어요. 한 두세 달 해보시다가 안 되시는 경우가 사실 두세 달에서 콘텐츠가 터지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지속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어떻게 하면은 이걸 좀 리나게 좀 접근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이럴 전략인데요. 그 조나 버거라는 분이 쓰신 컨테이저스라는 책이 있어요. 어떤 가치를 줄 거고 어느 시점에 반영이 될 거고 어떤 이야기로 풀어낼 건지에 대한 되게 좋은 사례들이 많이 있어요. 이거는 한번 보시고 참고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이건 약간 뭐 꼼수일 수도 있는데 저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전략은 좀 딥하게 짜야 된다고. 그래서 항상 이 컨텐츠를 보면 제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이런 컨텐츠가 있으면 어떤 댓글이 달릴까? 이걸 제일 먼저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유저의 반응을 제일 먼저 상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기본적으로 제가 가진 좋은 콘텐츠를 만들었을 때 시드를 어디서 어떻게 커뮤니티로 활용할 거냐에 대한 고민이 좀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퍼포먼스 마케팅은 계속 꾸준한 안타를 얼마큼 잘 치느냐의 싸움인데 저는 콘텐츠는 결국은 안타거나 홈런이라고 봐요. 한 방을 어떻게 만들 거냐. 하나의 전략이 어떻게 완벽한 기승전결을 가져서 이게 정말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볼 거냐. 모든 걸 그렇게 만들려면 너무 힘들지만 한 번쯤 터트려야 되는 시점에는 그렇게 되게 전략을 바이러로 집중을 하셔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저한테 이제 물어보시는 게 뭐 유튜브 키워놓으면 사업에 큰 도움이 되나요? 뭐 수익은 얼마 정도 되냐요? 하는데 사업은 IR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수익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걸로 돈 벌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유튜브는. 왜냐면은 아시다시피 지금 유튜브 크리에이터들도 지금은 예전 대비 한 10배 이상 많아졌고 구독자도 한 다들 10배 이상 많아졌는데 결국은 이게 유튜브에 광고를 태우는 사람들의 비용을 나눠먹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광고주들은 그렇게 생각보다 많이 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구독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여기서 큰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좀 약간 좀 안 하시는 게 좋고 대신에 어느 정도 100만 구독자가 됐다거나 그랬을 때 굉장히 브랜딩에 좀 도움이 되고 어떤 제휴 같은 걸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컨텐츠 퀄리티에 대해서 되게 많이들 고민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너무 퀄리티에는 집착을 안 하시면 좋고 오히려 틱톡 같은 데는 너무 퀄리티가 높으면 또 애매하거든요. 그 맥락이 안 맞거든요. 자기가 좀 감내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퀄리티만 유지를 해도 좋고 오히려 이거를 퀄리티를 계속 높이기 위해서 더 비용을 때려박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걸 더 바이럴 시킬 수 있고 어느 맥락이 고객들한테 더 먹힐 만한 포인트인가를 고민하시는 게 사실은 실질적인 성장에 훨씬 더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광고비 태우시는 거가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기왕이면 이제 광고비 웬만하면은 아주 적게 쓰거나 쓰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편이긴 해요. 광고비 써서 키운 채널들은 키워줘도 구독자가 늘어도 저희가 어떤 컨텐츠를 올린 거에 대한 오가는 리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추구하려는 목표인 오운드 미디어를 가지는데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광고비 집행은 최소화하거나 어느 정도 시드 만드는 정도만 쓰셔야지 이거를 키우는데 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쓰시고 아마 그냥 공중에 사라질 확률이 굉장히 높을 것 같아요. 그리고 컨텐츠 팀의 적절한 규모도 저는 오히려 너무 초반에 많이 세팅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집중해서 좀 할 수 있는 사람 한두 명만 해도 사실은 충분하거든요. 물론 이제 채널이 많아지고 비즈니스적인 니즈가 많아지면 그때 가서 이제 키우는 건 맞는데 컨텐츠 팀도 최소 한 뭐 두 명, 많으면 세 명 정도까지도 충분한 상황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오늘 2회차 수업은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